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경제 관련 이슈를 똑똑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경제,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신용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재난지원금, 가뭄의 단비처럼 희망을 주기도 할 텐데요. 요즘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오늘 비 오는 3일절입니다. 안전운전 네. 하시고요. 이 빗 속에 코로나도 다 씻겨나가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네, 진심으로요. 네. 네. 그동안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전국적으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여러 논란이 있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보편지급에 가까운 선별지급으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네.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충북은 지금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네네. 위주의 선별 지급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한 여러 불만과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북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과연 우리 충북과 청주 등의 어떤 재난지원금 표준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국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그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마침 어제 이제 정부 여당에서 고위 당청 협의를 통해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총 네. 규모는 19조 5천억 규모고 그 주된 내용은 보편 지급에 가까운 선별 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즉 수혜 대상자를 이제 넓히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방역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넓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필이면 서울과 부산에 큰 재보궐이 있잖아요. 우리 충북에서도 보은에서 충북 도의원 재보궐이 있듯이 네네. 그 재보궐 선거 9일 전에 이제 지급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국민 보편이나 피해 계층 선별 지급이냐, 이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운데, 사실 굉장히 우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만, 정답, 뭘까요? 네네. 네.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보편 네. 지급하고 싶죠. 그런데 재원 마련이 문제죠. 돈이 문제죠. 또 네네. 선별 지급만 하자니 또 그림자처럼 소외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편 지급에 가까운 선별 지급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논쟁을 달군 분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죠. 1차에 보편 지급, 2차에 3차에 선별 지급 했으니까 이번 4차는 한번 보편 지급 해보자라고 이제 논쟁에 불을 땡겼는데 역시 네네. 국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또 세수만 충분히 거친다면 보편 지급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참 지금 어려운 국가 재정상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1, 2, 네네. 3차 때 합쳐서 한 31조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결정한 게 19조 5천억 정도니까 또 한 15조 정도는 국가의 채무로 더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은 어땠냐면 보편 지급이 68% 정도로 찬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네.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완벽한 보편 지급은 하지 못하게 됐고요. 각 대선 주자들 주장한 걸 간단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논란을 촉발하면서 소멸성 지역 화폐로 경제 유발 효과를 크게 만들자. 그래서 전 국민 보편 지급하자라고 불을 땡겼고 여기에 이낙연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처음에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다 보편 지급으로 살짝 선회를 하셨고요. 아마 그건 대선 전략과 관계가 있겠죠. 정세균 총리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죠. 더 덜 막자리라고 더 풀자 덜 풀자 막 풀자 이런 논의 옳지 않다. 잘 네. 풀어야 된다 해서 잘 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아, 하셨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는 화수분이 아니다. 막 푼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고 야당으로 보면 원희룡 도지사는 손실보상제도 즉 피해 크기에 비례해서 지원하자라고 했고 유승민 대표는 소위 소득 하위 50%를 선별해서 지원하자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왔는데 결국은
서로 절충을 해서 보편 지급에 가까운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우리 충청북도, 청주와 주요 시군별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거든요. 이 네.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우리 충북은 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481억, 지난번에 지급한 것까지 총 합치면 565억 정도 규모를 지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가 약 10만 3,547명까지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된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업종을 일부 제한했던 업종에 대해서는 70만 원, 그다음에 연매출 4억 이하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대해 30만 원 등등을 이제 주요 골자로 하면서 지난 네. 10일까지 정부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그 상공인들은 바로 직접 지급을 하고, 다른 분들은 각 시군별로 지금 청주시도 시작을 했고 각 군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각 네. 시군별로 방문 신청을 받아서 그 가까운 그 시군,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보시고 방문 신청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좀 뭔가 좀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네네. 마음, 지역민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좀 마무리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한 말씀, 네,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지난번 소상공인들 일종의 폐업지원금이라고 해서 780만 원 지원한다는 게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게 네, 뭐 문을 닫으라는 거냐, 다시 잘 일어서라는 거냐, 이런 이제 분노의 목소리, 즉 이런 것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고요. 우리 네, 택시 블랙박스 설치하는 거 매년 그 해줬던 거, 보조금 성격으로 해줬던 걸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또 둔갑을 했다라 해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현장의 목소리 잘 체크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과연 지역 카페로 할 거냐, 현금으로 지급할 거냐, 이런 것도 현장의 목소리 잘 절충해서 어, 그야말로 실효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뭐라도 해봅시다. 뭐라도 해봅시다. 뭐라도 마중물을 붓는, 해봅시다. 네, 그렇죠. 마중물을 붓는다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는 이런 재난지원금 성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도 해봅시다. 이 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똑한 경제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신용환 교수와